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만 이거 넘고 일단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네네. 최근에 정부 정책은 나왔어요. 공급 정책은.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다른 거 다 좋습니다. 뭐 염창동도 있고 어디 저기 뭐 저기 남양 저 어디지? 남양주인가요? 와부 그런가요? 네, 그쪽에도 네, 뭐 네. 공급 대책도 27,000 있고 정도가 뭐 나왔죠. 많고 그런데 지금 서울에 가장 핫한 내용은 용산공원 부지예요. 맞아요. 이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보겠다. 서울시에서 용산구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세훈 서울시장도 국무회의 들어가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뭐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의 의지 무조건 짓겠다. 정부가 약간 용산에 매달리는 용산군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서울 도심에 공급을 해야지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수도권이야 저기 어디 네. 서울하고 먼데 해봐야 별 도움이 안 그럼 되잖아요. 남양주 해봐요. 솔직히 별 감흥이 안 와요. 별로 이렇게 체감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서울 도심에서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죠. 없어요. 네. 그 만약에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다 그렇죠, 사들여요. 그렇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죠. 그런데 이 용산공원은 정부 거잖아요. 네. 돈이 적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뭐 굳이 녹지 공간을 그렇게 꼭 아파트 지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약간 이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과도 관련이 된 부분인데 그 녹지를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당장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맞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네. 지금 이게 약간 진보와 보수가 지금 이상하게 갈려 있거든요. 원래 녹지공원 보존해야 된다. 이거는 그건 진보 쪽이죠. 진보의 어젠다죠. 네. 네. 근데 지금 약간 바뀌었네요. 보수라고 하는 서울시는 절대 안 된다. 네. 1cm도 내줄 수 없다. 네. 이런 반응이고요. 네. 오히려 진보를 분류되는 정부가 네. 거기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입장은 좀 희한하네요. 네, 되게. 희한해요. 아니 근데 어세훈 서울시장은 그러니까 이번에 되기 전에 지난 임기 동안에 본인의 치적을 제가 그때 공약을 보니까 서울 도심의 작은 정원, 그러니까 작은 공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라고 지금 어세훈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꼭 꼽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용산공원을 지켜야겠다는 어떤 일관성은 읽혀져요. 근데 정부에서 갑자기 용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전망 좋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임대 아파트를 일단은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공급이 시급한데 땅이 없으니까 그거 헐어서 짓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 진보라고 분류되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한 게 뭐냐면 네. 그 용산공원 거기는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특별법을 네. 제정했어요. 그렇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 짓면 안 돼. 공원으로만 해야 돼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 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그렇게 받들고자 해서 이렇게 계속 그런 뭐 정치적인 뭐 고로도 내치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지금 정부 갑자기 근데 대중들이 지금 바라는 건 약간 청년 임대주택을 그곳에 짓는 것보다는 뭐 민간 지금 재개발 재건축도 많으니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라고 지금 여론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정부에서 계속 공급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조금 시큰둥하다는 느낌이라. 네, 맞아요. 이게 느낌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특별법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던 게 또 그다음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네. 그때도 용산공원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건드린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쪽에서도 야 역대 대통령 기조 유지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정책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냥 이게 정치적으로 대립이 돼서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게 그냥 그러니까 진영이 다른 서울시장과 정부 대통령의 어떤 진영 싸움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진정으로 어떤 진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용산공원에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원이 아닌 임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 반기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으실까? 아니 일단 뭐 청년이나 이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니까 공급난에 대해서는 뭐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용산 개발 그 착공까지 걸리는데 2030년까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당장의 공급 숨통을 틔워줄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관점 차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거기를 밀어버리고 당장의 주택 공급난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사실 녹지라고 하는 건 미래 세대의 자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세대가 그 미래 세대의 자산을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철학의 차이가 있을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단순히 이제 철학의 차이고 시각의 정부의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후세에 이게 어떻게 평가가 될지 맞아요.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좀 뭐 아직은 좀 반신반의합니다. 뭐 걱정도 되고 뭐 또 좋아하실 분도 계시긴 하니까 굉장히 많은 뭐 10,000호, 20,000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네네. 듭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짧게 얘기하고 끝내야겠는데요. ISA 결국에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원복하기로 했어요. 예, 왜 이걸 누가 이걸 하려고 있었을까요?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네. 공무원들이 너무 이제 네. 투자자들 마음을 네. 헤아려주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본인들도 투자자일 텐데. 아니 정책을 설계할 때 네.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떻게 보자면 공감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공감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결과적으로 이제 원복이 됐다라는 거고요. 제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했던 이유는 정책을 추진할 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IS 개편을 하면서 이제 정부가 세웠던 목표는 뭐냐면 네. 국내 증시 활성화가 최대 목표였던 그렇죠. 거예요. 미국 주식하지 말고 여기로 네. 알아 전부 다. 그거를 목표를 향해서 너무 달려가다 보니까 아, 과거에 있던 혜택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넣은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 정책을 입안한 분들은 야 우리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혜택을 주니까 국내 증시도 활성화되고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선택권을 줘야지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고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혜택이 있는 상품을 만들면 아니 넘어오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넘어갈 텐데 이건 기존에 있는 것을 좋은 걸 다 그냥 잘라버리고 야 너희가 안 올 거야? 이렇게 좋은 거 다 없애버릴 건데 너희가 안 오고 백일 거야?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나 국민 진짜 IS를 실제로 하고 있는 청년층이나 이걸로 복리 이자니까 네네. 이걸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정말 취업 초년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나 진짜 2030 세대에게는 날벼락 같은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워낙 비판이 세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예 이제 손을 안 대는 걸로 하고 그냥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는데 그럼 이게 전체적인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정책을 내놓을 때 또 시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하. 하필 국장 이거 계속 투자해도 돼? 라는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갑자기 그렇죠. 국내 증시로 돈을 밀어넣어라 그렇죠. 라는 식의 상품을 설계한 거라서 아마 이게 한 3, 4월에 나왔으면 환호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했을 거야 달려갔을 건데 진짜 지금 이 국장 막 3,000포인트 진짜 떨어지고 있을 때 이걸 내놨으니 또 거기다 좋은 혜택을 다 없애겠다고 하니 사람 누가 좋았으면 누가 있을런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정부가 이렇게 일주일 만에 정책을 번복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자신들이 이제 정책을 졸속으로 수립했다라는 걸 자인한 꼴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 안 믿죠. 저부터 그래요. 네. 이제는 정부가 뭘 내놔도 항상 그러잖아요. 뭔가 좀 비판이면 아직 확정된 거 아니고 이거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서 이제 법제화 시킬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뉴스는 전부 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전부 다 뉴스가 네네,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발표를 해도 진짜 맞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앞으로 정부가 뭘 내놔도 네. 사람들이 다 에이, 또 시간 지나면 또 없어질 건데. 네, 약간 라고. 그러니까 공급 대책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시큰둥한 것도 그게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약간 네. 좀 그런 것이 있나. 그게 좀 걱정됩니다. 좀 정부 정책의 신뢰를 좀 쌓아갈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이번 주 또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이 되는 뉴스였는지 아무튼 분석이었는지 한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 고란 기자님과 또 머니고를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